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사항이다. 어제, 그러니까 7월 17일자 조선일보 보도인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이 일본어판에서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해서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아베 정부 주장을 그대로 옮긴 데다가 팩트마저 틀려서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보도 보셨죠? 예. 예. 먼저 제가 그 보도를 한번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 같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중앙청사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상범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총리 주재로 한일 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 대책 관련 민간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 조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자, 지금 저 뉴스가 이제 8월 26일, 2005년 8월 26일에 SBS에서 리포트를 한 사항입니다. 이때 당시에 어제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았던, 지금 뒤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결정을 했다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SBS 보도에서는 법적 책임이 남아있고 정부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띄워져 있는 이 그림은 어제자에 해당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강제징용 부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결론 낸 사안이다. 이렇게 됐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의 어떤 그 본질은 강제징용 부상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청와대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이 반발도 많이 오늘 기사에 좀 나왔습니다만, 당시 8월 26일 날 정부, 그러니까 이 공동위원회에서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간 공동위원회가 플레임입니다. 이때에 발표됐던 보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당시에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공동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국정브리핑, 지금 이제 정책브리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외에 또 저희가 PDF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9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을 할 당시에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 이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민간 피해자 개인, 민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2005년 8월 26일 날 그때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짚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청와대의 그 해명을 보면 2005년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까 보도 자료, 민간 공동위원회가 보도 자료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고 또 SBS 리포트에서도 이 내용을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민간공동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이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 보도 자료와 일치를 하는 것이고 조선일보 보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비교해 좀 보시고요. 결국은 이 문제가 해석의 문제냐 아니면은 어떤 비판의 문제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팩트가 좀 틀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문제를 좀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총장님, 이 지금 뭐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만 일부 보수 언론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야박하다 내지는 좀 야속하다 이럴 정도로 보도를 치우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야박하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의 언론 보도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네. 일본어판 내용이 제목을 달리 지금 그렇죠.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네. 매우 우려스럽다는 거죠.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40%, 그 요즘 한국 기업과 뭐 접촉도 꺼려 이건데 일본의 판에서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네. 이게 조선일보가 일본어판으로 기술할 때는 일본 사람들의 또는 아베 정권의 입장에 서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제목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예. 있는 거고 그 문제를 조국석이 지적한 거죠. 예. 자, 우리가 네. 궁금한 것은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은 조선일보가 또는 특정 매체들이 왜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그 일본 정부가 또는 뭐 다른 정부에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한국 여론의 50%를 좌우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호사카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일보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나 뭐 중앙일보 보고 국민들의 여론이 좌우된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이고요. 예.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취득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네. 일본 정보가 정말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 한국 기업을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조선일보가 일본어판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왜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동안 아베 정부와 조선일보 간에 그런 그 아주 밀도 있는 거래, 네. 소통이 빚어낸 참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일본 정부가 예. 일본 정부 이번 계기에 한국 국민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인식하는데 조선일보가 그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총장님께서는 지금 그 일본이 이 경제 침략 다시 말해서 이제 수출 규제, 무역 보복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된 원인, 배경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한 세 가지로 좀 추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참의원 선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 미국과 한국 이렇게 이 동북아 정세가 밀도 있게 그렇게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동북아 중심에서 본인들이 밀리니까 이것을 좀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해석은 일본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드가 안 맞으니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재창출시키겠다가 정확한 표현이겠군요. 이런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부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본질의 문제로 보면 일본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참여연 선거에서 이겨서 소위 전쟁 발발 시 평화헌법 개정,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겠다. 그 일본 군의 그런 합법
뭐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네.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종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종국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그런 그 기술 약진에 대한 불만 네. 이런 것들을 그 제재하기 위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예전에 식민지 시대 때 우리를 침략해서 지배했던 그 논리로 한국 정부를 공공한 유치에 빠뜨려서 예. 일본의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참의원 선거를 이긴다라는 것 이상의 예. 경제 그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 네.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취지의 발언을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저희가 그러니까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고 그다음 기업들이 그 정말 편하게 기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성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이번 일본 아베 정부가 정략적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과 경제적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을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오만한 발상이라고 보고 그건 뭐 실현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예. 자신들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도 어제였습니까? 세월호 얘기를 하면 다 막말이냐.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불거졌는데, 상당히 좀 듣기가 거북한 그런 발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굉장히 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의원들 또는 뭐 최고 지도부 안에서 벌어졌던 말에 대해서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될 정당이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대통령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정말 억울한 그 국민의 304명이 희생을 당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은폐 기도가 있었고요.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도록 그 권력기관이 개입됐던 것들이 뭐 요소에서 발견된 거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세월호 문제를 가급적 언급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이상하리만큼 그 언급을 해서 꼭 문매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되는 이유는 교통사고다 내지는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냐라는 초기의 인식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목숨의 귀중함이나 뭐 인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고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집단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강화문에서 단식할 때 일부 세력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주 이상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경악해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의 그 수위를 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세월호의 이 진상규명이나 이것을 대한민국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뱉고도 막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막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공천의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말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지적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의가 있죠. 어떤 내용과 또 이후에 어떤 그런 성명이라든지 의결사항, 협의사항 같은 것이 발표가 될까요?
일단은 조금 전에도 사무총장단들이 그 5당 사무총장단들이 모여서 협의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지금 예.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는 여기 와서 제가 뭐 진행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의 경제 그 침략에 네. 대해서 여야 모두 공히 다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뭐 합의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네. 자유한국당이 전제를 또 달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야당에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만 반대 또는 전제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2009년도에도 합의문이 여야 대표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하고 만나서 합의문이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비상한 시국에서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자라는 취지의 내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 뉴스 토마토와 뉴스 리듬에서 발빠르게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김 부총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